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S 오피스 악성 매크로 중에 WMI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WMI를 악용하는 VB 매크로에 대한 기술의 이해, 두 번째로는 실제 어떻게 악성 코드에 적용되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제는 이 1번 악성 코드하고 2번 악성 코드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힌트는 1번 악성 코드는 WMI를 활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번 시간 주제인 WMI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악성 코드의 부모 프로세스 존재입니다. 이 파워쉘이 악성 코드인데 이것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악성 코드는 바로 MS 오피스의 워드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워드가 아니라 WMI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두 개 다 악성 코드를 워드 문서가 실행하는 건 맞지만 일반 악성 코드만 부모 프로세스가 워드이고 두 번째는 워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WMI는 윈도우 문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관리 정보에 대해 액세스하는 표준 기술이다. 그리고 특히 원격 컴퓨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는 약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는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 컴퓨터가 전부 다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A그룹, B그룹에 있는 컴퓨터를 모니터링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스템 관리자가 개발을 하겠죠. 개발 부분은 크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시스템에 보내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앞에 설명에 따르면 정보를 액세스를 하고 그리고 원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공식 문서에서는 프로그램 언어, C++이나 .NET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확장 기능은 여기 구조를 봤을 때 레스트리 같은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NMP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MI로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악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이 구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윈30의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프로세스 생성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VB의 악성 매크로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더라도 이 WMI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 악성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면 아까 2번 악성 코드가 그 A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모 프로세스가 WMI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Win30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해서 이 파워쉘 악성 코드를 실행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WMI를 악용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신 탐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 자체를 난독화가 안 되거든요. 함수 이름 자체를 난독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일부는 난독화하지 못하는데 이 WMI에 대한 이 문자열은 난독화가 됩니다. 또는 암호화가 되겠죠. 이 백신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난독화나 암호화는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백신 탐지 우회 가능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습을 할 건데
실습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MS 오피스에 있는 악성 매크로를 추출을 해보고 이 매크로가 난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난독화를 해제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파워쉘 악성 코드 실행하고자 하는 원본 악성 코드를 한번 맛배기로 볼 겁니다.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샘플은 애니런 샌드박스에서 3월 7일에 제출된 악성 코드입니다.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압축을 풀게 되면 워드 문서가 나오게 되고 화면에 보다시피 어떤 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고 창이 뜹니다. 이 enable content를 누르게 되면 악성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지금 이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매크로 실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를 수동으로 추출할 겁니다. 저는 레미눅스라는 리눅스에서 OLE 덤프라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매크로 추출할 겁니다. 워드 문서를 지금 옮겨놓은 상태이고 OLE dump.py 그 다음에 워드 문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매크로가 있는 곳에 m이라고 표시가 돼요. 8번에 있네요. 이 8번을 -s라고 인자를 줘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v를 누르면 매크로가 이렇게 추출이 돼요.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기 위해서 run.vba라고 저장을 할게요. 윈도우로 저는 방금 만든 파일을 옮겼습니다. 이것을 노트패드로 읽게요. 랭귀지,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할게요. 지금 난독화된 코드가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도큐멘트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워드 문서가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 함수가 바로 이 get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create라는 걸 호출하게 되네요. 그러면 get 오브젝트를 어떤 걸 가져오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 놓을게요. 새 문서에. 그 다음에 Ctrl F를 눌러서 여기 있는 걸 공백으로 바꿀게요. 여기 보이시는 윈32 프로세스는 저희 아까 봤던 이 윈32 오브젝트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온 거는 WMI에 윈32를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re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create 이 부분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인자를 넣게 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 인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이렇게 긴데 이걸 또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문자열 뒤집기 함수를 통해서 난독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일단 풀기 전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는 이 파워쉘에서 more info를 누르면 이 난독화가 푼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직접 짜서 이걸 실행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 바시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뒤지는 거에 각각. 저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사이버치프라는 걸 사용을 할게요. 인풋에 변환할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코딩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 인풋을 먼저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 다운표에 있는 문자열만 붙여놓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제거를 할게요. 일단 함수 이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다 엔터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쌍따옴표, 마지막에 있는 쌍따옴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풋으로 붙여 놓을게요. 이제 할 작업은 이 각각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문자열을 뒤집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왼쪽에 리버스라는 기능을 드래그앤드롭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문자열이 뒤집은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해야겠죠? 연결은 fork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머지가 있네요. 머지는 안 되고 fork라는 통해서 머지를 해볼게요. 이 끝나는 문자 역/n을 빈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내용이 any로한 샌드박스 결과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해시로 비교를 할게요. 일단 any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사이버 shift 결과를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hashmyfil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결과가 같습니다. 같으면 이렇게 색깔로 그룹화지는 프로그램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뭐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 또는 따로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아도 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만들어서 난독화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난독화된 걸 파워쉘로 실행을 해야겠죠. 이것 또한 지금 이거는 인코딩이 되어 있네요. 베이스 비슷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기존에 있던 건 버려버리고 베이스 64 디코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remove null bytes를 사용을 할게요. 최종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복사할게요. 메모장에. 좀 커서 그냥 여기서 볼게요. 보면 이 빛 트랜스퍼라는 모듈을 로드하고 있네요. 이 로드한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곧 CNC 서버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CNC 서버는 애니론에 보시면 이 IOC 있잖아요.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로그인 했고 이 IOC를 보면 여기 HTTP에 해당하는 URL들 있죠? 이 URL이 여기서 추출된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IOC 5개 중에 샌드박스 수출한 IOC 5개 중에 3개를 수출했네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destination 여기에 저장하겠다는데 그 저장되는 경로가 temp에 vdo.com 그 다음에 sfer에 마지막으로 qpye.com 이렇게 저장을 하네요. 이 vdo.com은 샌드박스에서 여기 vdo.com에 해당이 되네요. 현재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C 서버가 죽어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꺼질 거예요. 꺼지는 게 아니라 오류를 뱉네요. C 서버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서버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certutil이라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 디코딩하고 있어요. sfer를 지금 디코딩하고 있는데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을 디코딩해서
tref라고 저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start process라는 명령을 가지고 앞서 다운로드 받았던 비디오컴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자는 tref네요. nrun에서 보면 이 video.com 제일 마지막에 실행한 걸 보면,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네요. 이 실행한 걸 보면 지금 video.com을 실행하고 tref를 인자로 놓고 있죠.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 분석하고 샌드박스 결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신 서버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파일을 못 다운받아요. 그래서 이 video.com을 이 more info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 템프라는 확장자로 하나 나오고, 이거를 exe로 교체를 해주시면 실행 파일을 바뀔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은 지금 이 속성에 보시면 AutoEC라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정상 프로그램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어떤 파일을 로드하게 돼 있어요. 이 로드하는 파일은 M36이라는 파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확장자를 열게 되고 M36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M36 파일을 하나의 C 언어 소스 코드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결국 직자 안성 코드는 그 소스 코드가 되게 되는데, 그 소스 코드가 바로 여기서 인자로 넘겨줬던 tref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던 start process argument tref, 이게 진짜 악성 코드예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워드 문서에서 난도커가 한번 됐고, 그 다음에 파워쉘에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또 이 AutoE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악성 코드,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AutoEC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